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6월 23일 1월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자, 오늘 1시, 2시, 3시 세 사람의 당권 주자들 국민의힘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1시에는 나경원, 2시에는 한동훈, 3시에는 원희룡 쭉 본인의 정견들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느 후보든지 어느 당권 주자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을 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맡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여당 대표가 좀 견제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이재명 조국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마저 대통령과의 차별화,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 차별화를 제1의 가치로 내세우면 곤란한 거죠. 지금 이 정도 비상 상황이라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면은 차라리 야당을 만드는 게 낫다. 그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오늘 이 3명의 당권 주자들 일제히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기도 하고 본인이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자,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이루겠다고 말한 쪽은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지금 친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전에 만나서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 주자 이렇게 급속히 꼽히기 시작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한 4, 5분만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20분 가까이 하고, 나경원 의원도 장시간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의 모두 발언 4, 5분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있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 보수 우파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정부이고 본인은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자였지만 그 장관으로서 국정에도 참여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정권도 재창출한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제가 책임지겠다. 신뢰가 있어야지 이 당정 관계가 바로 세울 수 있다. 당정 관계를 본인은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건 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좀 차별화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신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운영을 해서 이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그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국민에 보고하겠다. 우리는 원팀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최상병 특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했던 이야기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결과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것과 또 같은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종의 본인은 계파가 없는 점, 친윤도 비윤도 아닌 점, 이것을 오히려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친윤에서 지원설이 있었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을 하고 나서는 계파에서 자유롭다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을 좀 공격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국민의힘을 맡길 수 없다. 이것은 염치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 패배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선 패배를 한 이 사령탑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이야기를 애돌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앙금도 없고 각 세울 것도 없다.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여기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좀 대립각보다는 같이 협조를 하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최상병 특검 문제도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은 입장,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은
특검을 먼저 요청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 스탠스죠. 자, 오늘 아무래도 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동훈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늘 그 총선 끝나고 한 2달 남짓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을 다 전해드리기보다는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죠. 하나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자,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오늘 한동훈 출마 기자회견의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김건희 특검에는 제한적으로 반대한다. 무조건 반대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는 반대인데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데 좀 제한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조건이 약간의 조건이 있는 것이죠. 특검을 반대를 하기는 반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 문제는 이것은 조건부 수용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 정도 사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젊은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 사죄한다. 그렇게 하고 꾸벅 절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풀어드려야 된다. 지금 이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논리적이다. 상당히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특검 반대는 이 최상병 특검이 아직 공수처, 경북경찰청 여기 수사 중인데 이것을 갑자기 특검하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락하려고 어떤 꼬투리 잡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이 목소리 이런 것도 상당히 논리적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추진하겠다. 자,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어제 저녁에 발의를 한 상태죠. 전체 회의 보좌 전체에 통과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민주당이 고른다.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이 이 2명의 특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보나마나 이제 민변 소속 좌파 변호사들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없다. 공정한 제3자가 특검을 고르도록 해야 된다. 이명박 특검 때 이 대법원장이 이 특검을 골랐는데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뽑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검사를 공정한 제3자, 가령 대법원장이 이 특검을 고르는 그런 식의 특검을 당대표가 되면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특검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특검을 그러니까 국민이 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발의를 할 텐데 그 특검을 민주당이 거부를 한다면은 그것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방정을 한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 특검에 반대하는
이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를 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최상병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여러 우파 진영에서 이것은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꼬투리 잡기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의 말은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 중에서는 그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풀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새로 발의하겠다.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겠다. 만약에 그것을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은 그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이 정치적 목적을 갖는 진상 규명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갖는 특검이란 것을 그냥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 자,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문제죠. 민주당 절대 안 받아들이죠.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막 위에 이미 다 발의를 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민주당 발의한 특검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건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특검을 발의하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부 수용이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반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해도 이게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수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대하는 명분을 만들었죠. 새로운 명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특검을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고르도록 하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사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공정과 상식을 상식선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이 임박했다. 이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안 됐고 기소된 사람들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서 1심 판결이 있었고 2심이 곧 그 선고가 되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특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디올 파우치 가방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방 문제는 지금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났고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주고받은 거 그런 거는 다 드러났고 근데 이게 과연 김영란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 이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자, 이것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뭐 사실상 반대를 하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반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별 크게 이 국민의힘 전반적인 기류와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정은 수평관계로 재정립하겠다.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재정립하겠다. 그리고 당정관계를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 그러니까 그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할 말은 하는 쇄신을 하겠다. 이거 모두 발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를 볼 대상은 국민이다. 저번에 했던 말이죠. 대통령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눈치를 볼 대상은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이다. 그리고 이 당이든 정이든 그러니까는 뭐 국민의힘이든 용산 대통령실이든 한쪽이 이끄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뭐 서로 이 합리적 비판을 할 것은 해야 되고 수정 제안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협력적
동반자 관계 플러스 좀 서로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을 모두 발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문일답에서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공적 업무 영역에서 어떤 개인적 친소 관계가 들어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쭉 그렇게 해왔다. 검사 시절 때부터 아무리 친하지만은 공적 영역에서는 그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적 관계에 사적인 친소 관계가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덕담을 나누는데 10초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아직도 냉랭한 관계다. 그런 그 보도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덕담을 하는데 어떻게 10초 만에 끝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몇 초 통화했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고, 공적 관계에서 사적 친소 관계가 영향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일단 평가를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들은 이 사적 관계를 앞에 두라 이 말은 아니죠. 요구를 하는 것이 사적 관계를 앞에 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가령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 야당에서 막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또 여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면은 정치적 지향점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걸 중요한 지점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무조건 이 대통령과의 이 협력관계, 긴장관계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오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천 가정에서 당정관계 물론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또 검증을 거쳐야 되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텐데 거기서 과연 이 우파의 정체성에 지금 맞는지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을 얼마나 이제 수렴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일 것인지 자 그런 부분이 한동훈 당권 후보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세 사람 첫 등판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대동소이한 대목들도 많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원희룡. 그 다음에 좀 중간 지점에서 나경원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나 또 이런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좀 중요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 부분을 사실상 특검을 반대를 한 것이나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반대입니다. 이 상태 민주당의 법안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원론적이긴 하지만은 반대죠.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하면 안 된다. 특검에는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원론적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크게 원칙에선 어긋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